자, 2021년 지방직 7급 물리학개론 해설 강의 마지막 시간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원점에 정지해 있는 질량 m인 물체가요, 외부에 작용하는 힘을 받으면 1차원 직선을 따라 움직인대요. 1차원 운동이고요. 움직이기 시작하고 t만큼 시간이 지난 순간 물체의 속력은 원점으로부터 거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대요. 속도가 시간의 함수기도 하지만 거리에 대한 함수로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외부에서 이 물체의 한 일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자, 한 일은 어떻게 구해? 한 일은 일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이 물체가 얻은 카이네틱 에너지와 같겠지? 2분의 1 mv 제곱 같을 거고, 최종 속도, 얘는 최종 속도입니다. 이 최종 속도 v 값을 구해주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네요. 자, 그럼 v 값 구해봅시다. 이 v는 어떻게 구해? 단위 시간당 위치 변화량, 위치는 s라고 표현이 됐으니까 s라고 할게요. 근데 이 v가 a 곱하기 루트 s라는 수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얘네 가지고 풀면 되죠? 여기 제가 옛날에 미분방정식 특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 연산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표현으로 미분으로 표현된 식을 미분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미분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트라이얼 솔루션을 이용하는 방법, 직접 적분을 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적분을 해주는 게 정신건강에 이루어요. 그래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변수가 오른쪽에 있지. 그래서 이 변수들을 정리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적분해주면 돼요. 적분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 네가 물리학 전공하시는 분이면은 이거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풀어야 되는 식이니까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풀면 어떻게 되니? t2-t1은 얘가 분수 계산이지, s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지. 그러니까 얘는 a의 2분의 1에 2가 나오고, 2분의 1분의 1이니까 2로 나오고, 그리고 이 루트 s가 올라온 형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범위는 S1부터 S2까지 이렇게. 나중 위치가 S2고 처음 위치가 S1이지. 그러니까 처음 위치는 0이고 T1도 0이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루트 S라는 건 2분의 A의 T가 될 거고요. 그래서 S라는 건 2분의 1 AT 제곱이 될 겁니다. 아이고, 4분의 1 AT 제곱이 될 겁니다. A 제곱 T 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얘 미분해주면 되겠지? 시간의 정의 얘를 다시 여기로 쏙 가져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웃풋을 꺼내면은 V는 DT분의 DS니까 2분의 1 A 제곱 T가 될 겁니다. 그럼 얘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은 8분의 1분의 T 제곱이 나오면 되겠네. 그럼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16번은요, 미분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는 전 못하겠지만, 이 미분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이 풀이 방식은 한번 보세요. 자, 17번입니다. 지면과 수직하고요, 서로 평행한 두 전극판 사이에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대요. 절연체 실의 한쪽 끝은 지면과 평행한 천장이 고정되어 있고요. 진자가 매달려 있네. 그리고 얘가 오른쪽으로 끌려가 있네. 플러스 Q로 대전되어 있어서. 그리고 절연체 실이 세타각을 이루고 공이 평행 상태에 있을 때 두 전극판 사이의 전기장의 크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전기장과 그리고 중력장이 같이 존재하는 그러한 문제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뭘 가지고 있어?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m, g의 힘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쿨롱 힘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힘을 받을 텐데, 이건 q, 이 2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전기장의 색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장력이 존재할 겁니다. 제가 좀 과장해서 그렸는데 한 이쯤 되겠죠. 힘의 평형을 벡터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쪼개가지고 고민을 해보면,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 그러면은 t 코사인 세타는 mg가 되면 될 거고요. 그리고 t 사인 세타는, 이거 우리 미분방식 강에서 한 문제인데, 그치? 비슷한 문제 했었지? Q2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장력에 대한 정보를 없애줘야 되니까 얘를 연립해가지고 전기장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쭉 그으면 어떻게 돼?
긋기 전에 뒤집어서 그으면 코분해 쓰니까 탄젠트지. 탄젠트 세타는 mg분의 q2가 될 거고, 최종적으로 E는 mg 탄젠트 세타 오버 q. 이렇게 되겠네. 답은 몇 번이야?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17번은 뭐야? 문제만 화려했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다? 힘의 평형을 계산할 수 있니? 라는 단순한 문제예요. 그림 보고 쫄리지 마시고 그냥 평소 푸시는 대로 힘의 평형 이용해 주셔가지고 풀면 됩니다. 그리고 17번도 상당히 레퍼런스한 문제니까요. 그렇게 뭐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당황스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불확정성 원리 나왔죠? 하이젠베르크예요. 베르너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고, 현대물리학 파트에 출제되는 개념 문제 중에 단순한 것 중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정보와 운동량에 대한 정보는 동시에 파악할 수 없음.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에너지의 변화율도 그렇음. 그리고 각도와 각운동량,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만,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 이 두 가지만 외워두면 돼요. 물리학과 학생들은 이거 각도랑 각운동량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끔 질문 들어오는데,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그냥 이거를 H바로 이렇게 뭉뚱그려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H바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 H바는 2파이를, 프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인데, 이건 좀 자명한 표현 아닌데, 그냥 관례적으로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씁니다.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당황스러워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자, 입자의 위치 x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기억은 맞는 진술이죠? 니은 입자의 에너지와 운동량 아니에요. 에너지와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진술. 디귿 입자의 서로당 어떤 물량 아닙니다. 측정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어요. 이 운동량과 위치, 그리고 이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각운동량과 각도처럼 특별한 관계식에 놓인 물리량들이 있어요. 그 관계들을 이제 우리가 정준교환 관계라고 부르거든. 한글로는 정준교환 관계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연산을 해주는 게 있어. XP는 XP 이게 오퍼레이터여가지고 일반적인 연산 아닌데, 이게 마이너스 IH바가 나오거든. 이게 라운드 X 해가지고 이게 오퍼레이터로 이렇게 양자역학에는 주어져. 그래가지고 이런 교환관계 제1양자와 아니면 정준교환관계라고 하는데, 이 정준교환관계에 있는 물리량들끼리는 이러한 게 성립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물리학 전공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 같은 인간들이 쓰는 용어고, 여러분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외워두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18번은 이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19번입니다. 한쪽 끝이 천장에 고정된 실의 다른 쪽 끝에 질량의 물체가 매달려서 단진자 운동을 한다네요. 그럼 이런 컨셉이겠죠? 이쪽에 천장에 진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자,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실에 작용한 장력의 크기가 0.6 mg라고 합니다. 이쪽의 장력을 T'이라고 해볼까요? 이쪽이 0.6 mg라고 하네요. 이때 물체가 최저점에 있을 때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진자의 장력은 이쯤 세타라고 해볼까? 길이는 L이겠고요. 그리고 이때 작용하는 이 장력 T를 찾아주세요가 문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진자운동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자운동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진자에서 물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진자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나와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이 중력과 속도와 이 실의 길이에만 영향을 받는다. 주기가. 이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출제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주기나 아니면 각진동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치 않은데 이 문제가 이제 이런 케이스예요.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흔치 않거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추가가 한 개가 더 있어요. 정말 흔치 않게 나오는 건데, 제가 등속 원운동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력장이 존재하는 시스템에서요, 원운동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런 원운동, 그러니까 이 원운동 궤적의 이 면벡터가 중력장에 평행한 원운동이 있고, 이게 등속 원운동이지. 그리고 이 중력장의 방향의 이 면적 벡터가, 이 면 벡터가 수직한 이런 원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운동의 최고점에서는 중력과 구심력의 방향, 그리고 중력과 구심력의 방향,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하게 오른쪽 케이스는 등속 원운동은 아니고 그냥 원운동이지. 이거는
2011년 이후에는 아마 물리2, 고등학교 물리2에서도 빠진 내용일 건데 그 전까지는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복합 출제 문제의 케이스고 이건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유의해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은요, 대놓고 오메가나 주기를 물어보거나 진자의 성질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가장 고점일 때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점일 때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텐데 2분의 1 mv제곱으로 전환이 될 텐데 최저점에서는 이 장력과 중력 차이에 해당하는 것만큼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힘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어떻게 계산돼? 맨 처음 높이, 이 실의 길이를 L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포텐셜 에너지가 높을 때는 mg 이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건, 이 높이 차이는 L 코사인 세타지? 그래서 L 빼기 mgl 코사인 세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코사인 세타라는 걸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는 거지. 장력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장력으로 T'은 0.6 mg인데 여기가 이제 mg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지. 항상 중력이 항상 작용하니까. 그러면은 얘는 mg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0.6이 될 거네. 그럼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0.4 mgl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서 바로 그 구심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 길이가 L이잖아. 반지름이 L인 거지. 그러니까 양변을 L로 나누고 2를 곱해줘.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8 mg인데 얘가 지금 구심력이 되는 거지. 얘가 지금 구심력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구심력은 뭐 빼기 뭐야? 장력 빼기 중력이지. 장력 빼기 중력. 그래서 최종적으로 장력은 1.8 mg가 돼서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은 진자에서 흔히 물어보는 각속도, 주기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중력장 방향의 면적 벡터가 수직한 원운동, 중력장 내에서의 원운동과 그리고 진자운동 두 가지를 복합 출제한 건데, 진자운동 파트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물어보는 흔치 않은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문제는 저는 별을 2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별이 2개고 공부는 그만큼 집중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파장 600나노미터의 빛을 발생하는 레이저가 초당 3mJ의 빛 에너지를 방출한대요. 이 레이저가 초당 방출하는 광자의 숫자를 물어봤습니다. 자, 레이저에서 또한 광자들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뿜어져 나오는 광자의 총 에너지를 토탈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광자의 개수 n 곱하기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될 겁니다. 모든 광자의 균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얘가 몇이래? 얘가 3mJ이라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3mJ니까 3 곱하기 10의 3승. 줄이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그런데 얘는 n 곱하기, 자,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몇이야?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hf지? 근데 파장이 나왔으니까 얘를 파장으로 바꿔주면은 hc 오버 람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람다분의 hc가 올 것 같고요. 자, 나머지는 다 계산해주면 되겠죠? 람다는 몇이니? 600나노지? 6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그리고 플랭크 상수는 6 곱하기 10의 34승. 그리고 광속은 3 곱하기 10의 8승이죠? 그러면은 얘랑 얘를 가지고 n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6 약분되고 3 약분되지? 그 앞에 개수 있어 없어? 개수가 없으니까 얘는 1 곱하기 얼마가 될 거고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개수로 계산하는 거는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라고 저는 해드리겠습니다. 유닛은 통일되어 있죠? 16승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21년 지방직 7급 물리학 개론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